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정무권의 혼술 7월 27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나눈 사적인 텔레그램 대화 이것을 놓고 여의도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 텔레그램 대화에 등장한 이준석이 발끈해서 또 조롱조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은 이준석을 열렬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토사구팽 당했다 뭐 이런 식인데, 자 그런데 지금 다른 문자 내용이야 뭐 우리 당도 잘 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뭐 이런 것은 뭐 좋은 일이죠,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논쟁거리가 된 것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맞는 말이죠.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맞죠. 그리고 당대표가 어쨌든 바뀌어서 뭐 권성동이 제대로 이끌어 간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전처럼 뭐 당대표 리스크, 물론 권성동 리스크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준석 리스크, 뭐 그런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유로워졌죠. 나아졌죠. 자, 그래서 일단 이준석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잠깐 살펴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못할 말 한 게 아니다. 자, 이준석의 내부 총질 그 이력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 이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는데, 이준석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자성어 양두구육, 양의 머리와 개의 고기 뭐 이것을 언급을 하면서 반발을 했는데, 이렇게 씁니다. 페이스북에 그 섬에서는, 그 섬, 이준석이 지금 울릉도에 있다고 합니다. 그 섬이라고 여의도를 가리키는 거죠. 여의도도 섬이죠. 여의도 정치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섬에서는 카메라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 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 양두구육 뜻을 이렇게 썼는데, 이 섬 울릉도는 모든 것이 보이는 대로 솔직해서 좋다, 감사합니다 울릉도 뭐 이렇게 이런 또 글을 올렸습니다.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 자, 여의도 정치권이 그렇다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권성동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본인도, 이준석도 이런 여의도 정치판에서 10년 동안 거의 뭐 낭인 생활을 하듯이 여의도 정치판을 기웃기웃거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죠. 자, 또 하나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 때문에 이 문자 메시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준석에 대한 부정적인 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준석 대표도 오해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이런 설명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또 조롱조로 반박을 합니다. 이준석이 전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이해했다. 윤석열 대통령 뜻을 이해했다 이거죠. 조롱하는 겁니다. 못 알아들었다고 대통령실이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자신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알게 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지금 민주당은 이 상황에서 이준석을 열렬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토사구팽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준석과 가까운 뭐 토론 배틀을 통해서 들어온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토사구팽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이준석 때문에 이겼는데 이제 와서 토끼 사냥이 끝났다고 사냥개를 삶아 먹느냐. 자, 사실 이준석 때문에 토끼 사냥 못할 뻔했죠. 토끼를 놓칠 뻔도 했습니다. 토끼 사냥을 하는데 이 사냥개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방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자, 대선 때 그 중요한 시국에 당 대표 뭐 상임선대위원장이 뭐 가출을 해서 뭐 지방을 다니다가 겨우겨우 가서 그 바쁜 후보가 지방까지 가서 또 달래서 데리고 오고, 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끝까지 반대를 해서 만약에 단일화를 안 됐으면은 토끼 사냥 못했을 수도 있죠.
지방선거 때도 뭐 본인이 무슨 뭐 선거의 1등 공신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기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 김원혜 후보가 졌죠. 그때 강용석과의 단일화를 끝까지 또 이준석이 반대를 했습니다. 강용석과 사감 때문에. 이재명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섰는데 거기에 윤희숙 전 의원이 공천을 희망을 했지만 윤희숙 전 의원과의 개인적인 악감 때문에 어쨌든 이 내부 총질 때문에 다 이렇게 적들을 만든 겁니다. 그 윤희숙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이 공천을 주지 않고 그 지역 밀착형 공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이재명에게 금배지를 상납을 하는 자 그런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무슨 뭐 토사구팽을 당했다. 자 토끼를 놓칠 뻔했는데 토사구팽 이것조차도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인데 못할 말 한 것이 아니죠. 정말 이준석의 경력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부 총질입니다. 외부 총질은 한 적이 없습니다. 내부 총질 전문가다. 자, 10년 전에 2011년이죠.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의 비대위원으로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키저 이렇게 불렸죠. 그리고 그 전에 유승민 그 국회의원실에서 인턴도 했는데 이 박근혜 키저로 불릴 때 그때 KY 수첩파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김무성 그 당시 의원이 이번에 그 권성동이 이렇게 포착이 된 것처럼 그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수첩을 들고 이렇게 마치 사진 기자들이 찍으라는 듯이 그 KY 라인 해서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 정윤회 문건 파동이 있었죠. 정윤회 문건 파동이 있었는데 그때 이준석은 뭐 별 직책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할 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 저 뭐 대전 유성 가가지고 접대받고 하던 그 시절이죠. 그때 이 청와대의 행정관들, 나중에 뭐 십상시라고 불렸던 그 행정관들과 술자리를 하면서 그 행정관 중에 한 명이 이 정윤회 문건의 배후에는 김무성과 유승민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게 이준석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쭉 가서 김무성하고 유승민한테 일렀죠. 그래서 김무성 의원이 KY 라인하고 수첩을 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유승민은 더 멀어졌습니다. 더 멀어져서 나중에 탄핵까지 김무성, 유승민이 앞장서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말을 막 옮겼고 했던 사람이 분란을 일으키도록 이렇게 막 부채질을 했던 인물이 이준석이죠. 자, 이준석은 그때 이 정윤회 문건의 배후에 김무성, 유승민이 있다는 말을 술자리에서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했다는 행정관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계속 지금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때부터 내부 분란의 전문가로 불릴만한 행동들을 계속합니다. 유승민을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것 이것은 엄청난 내부 총질이죠. 자, 박근혜 키조로 들어와서 나중에 이 박근혜 정권 초기에 지금 의혹이 사실이라면 호가호위하면서 성상납까지 받은 그런 그 인물이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부패했다고 탄핵에 찬성을 하는 엄청난 내부 총질이죠. 명분도 맞지 않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 당을 떠나서 국민의힘 계열 당을 떠나서 뭐 바른정당만 옮겨다니다가 또 제3지대 뭐 정당해서 뭐 있을 때 그때는 또 손학규 같은 당 안에 손학규 대표를 몰아내는데 또 이준석이 앞장을 서고 그것도 다 내부 총질이었죠. 자,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 1년 동안 외부 총질은 안 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권 때 야당 대표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야당 대표가. 그리고 뭐 어떤 조계사 행사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우했을 때 깜짝 놀라서 90도 홀더 인사를 하고 뭐 그런 장면만 있었지 실제로 정권을 견제를 하거나 정권 그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이 권력형 비리 의혹들도 막 쏟아졌는데 이재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말 안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민주당 대표였던 송영길과는 또 서로 이 케미가 맞아서 같이 방송에서도 출연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모든 공격의 대상은 내부 안에 있었죠. 전부 내부 총질이었습니다. 뭐 일일이 거론하기도 그렇습니다. 대선 전국 때
뭐 2번 가출을 했고 또 뭐 경선 열차가 정시 출발한다 뭐 이러면서 또 윤석열 못 들어오도록 했고 원희룡 또 그때 경선 후보와도 뭐 때문에 뭐 진실 공방을 펼치면서 이것도 윤석열은 정리된다 그 문제였죠. 윤석열은 정리된다 자신의 발언을 놓고 이 원희룡과 진실 공방을 펼치면서 무슨 통화 녹음, 통화 내용 녹음을 한 것도 공개를 하고 그런 이 난장판을 계속 벌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도 정권을 잡았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날 취임을 하고 나서 오늘까지 한 2달 반 이상 지나는 동안에 계속 내부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여당 대표가 된 입장에서 제일 처음에 정진석 대선배, 정치 대선배, 국회 부의장과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뭐 정진석 이 부의장이 뭐 한마디 했다고 나중에 추태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막 공격을 했죠. 자, 지금 우크라이나에 갈 때 이준석 일행이 당의 돈으로 1억 4천만 원을 집행을 했다. 이 이야기가 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준석이 여기에 대한 반응도 또 내부 총질입니다. 이것은 일반인이 알 수 없다. 이 어떻게 취재가 됐느냐. 그러면서 이 취재원이 최고위원일 것이다. 자기에게 반대하는 최고위원일 것이다. 이렇게 또 내부에 총구를 들이댑니다. 뭐 배현진이나 뭐 이런 데 염두를 두고 했을지 모르죠. 본인과 부딪혔던. 그 다음에 정진석 다음에 또 안철수와 부딪혔습니다. 이 국민의 목 최고위원을 놓고 국민의당 목 최고위원을 놓고 부딪혔죠. 배현진 최고위원과 무슨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뭐 악수를 패싱하는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그 정말 추태, 그게 추태죠. 그런 걸 보였고 장제원과 또 계속 부딪히고 있고 여당 대표가 돼서도 계속 내부에서만 그 싸움을 하는 자 그런 상황이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내부 총질을 하던 당 대표 그렇게 부를 만한 거죠. 말 자체가 틀린 게 아닙니다. 이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것을 놓고 뭐 대통령도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 감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 본인에 대해서 본인을 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할 말은 한 건데 다만 이 정진석이 죄송합니다. 권성동 대행이 왜 이것을 이렇게 허술하게 노출을 했느냐. 권성동은 그 전에도 이 본회의장에서 뭐 여성의 비키니 사진을 보다가 그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망신을 당했으면 이것을 충분히 하면은 뒤에서 바로 뒤에 있는 카메라가 찍을 거라는 걸 생각을 했었어야죠. 그 생각 안 한 것 자체도 정말 자격이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의도적으로 했다면은 의도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 넌 칭찬을 받았다. 또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렇게 서로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는 사이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이준석에게서는 멀어졌다. 내가 당대표다. 이런 식의 과시를 하려고 의도적으로 했다면은 그것은 엄청나게 정무적 판단이 떨어지고 정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이 노출 과정의 그 권성동의 엄청난 이 실책은 있었지만 그것을 따로 떼놓고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 중에서 못할 말을 한 것은 없다. 이준석은 내부 총질만 하던 당대표가 물러나고 나니 이제 좀 제대로 가는 것 같아. 자,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저는 이준석이 여당의 대표로 다시 복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조숙희, 이 권성동도 여러 가지 실책이 많았기 때문에 뭐 금수완박 그 합의를 한 것이나 아니면은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서 뭐 국어 공무원 이야기를 한 것이나 이 여러 가지 그 실책을 했고 또 두 가지 일을 맡기에 역량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대표, 직무대행과 원내대표를 맡기에. 그래서 권성동이 직무대행은 내려놓고 단기간에 비대위 체제를 거쳐서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서 지도체제, 여당의 지도체제를 강력한 지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정답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여당 대표가 되기 전에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본인이 유승민을 계속 뭐 대선 후보로, 대선 주자로 막 밀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방송에 나가서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난 지구를 뜰 거야. 지구를 뜰 거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인물입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